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유쾌한 경제 지식 채널, 머니월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그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재정적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 2년간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입니다. 경이요. 경. 조 단위도 아니고. 이 돈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을 20년치는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광란의 파티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주가가 150달러에서 900달러를 넘나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거 없이 엔비디아 주식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에만 600억 달러, 약 80조 원을 썼고 구글, 아마존, 메타 할 거 없이 모두가 AI의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AI가 모든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 말하고 오펀 AI의 샘 알트만은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몇 년 안에 온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산이 안 맞아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AI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 모델은 불투명하고 사용 사례는 제한적인데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딱 그 모습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저는 왜 10조 달러, 1경 3천조 원의 AI 투자가 곧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술 역사에는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모두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열광하죠.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주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다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기술이 작동하긴 하지만 약속했던 규모로는 안 되는 거죠.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쓴 회사들은 파산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는 사라집니다. 1800년대 철도 버블이 그랬고 1920년대 라디오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2021년 코인 광풍까지 역사는 정확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지출은 너무 극단적이며 수익 모델은 너무나도 불분명해서 이 투자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돈잔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한번 봅시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23년에만 기업들은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칩, 전력, 냉각 시스템 등에 약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숫자가 3,500억 달러로 늘었고 2025년 전망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단 3년 만에 인프라에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 가까이 쓰는 겁니다. 이건 연구 개발비, AI 엔지니어 채용, 스타트업 인수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하드웨어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파티의 유일한 DJ이자 술 공급책이죠.
2022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15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는 470억 달러, 2024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만에 매출이 7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전부 AI 칩 덕분이죠. 기업들은 개당 25,000달러에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는 H100 같은 칩을 수만 개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AI 학습 클러스터 하나 짓는데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넘게 드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클러스터를 여러 개씩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년간 600억 달러, 구글은 500억 달러, 메타는 400억 달러, 아마존은 300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이들 빅테크 5개사만 합쳐도 지난 2년간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 이상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쓰고 뭘 벌었는가? 수익이 얼마인가? 400조 원을 썼으면 최소한 그 이상을 벌어야 투자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수익 수치를 보면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이 광풍을 시작한 오펀AI, 챗GPT로 유명하죠. 2024년 말 기준 연 매출이 약 35억 달러, 4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2023년 10억 달러에서 크게 성장했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펀AI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태우고 있죠. 컴퓨팅 비용으로만 매년 50억 달러, 6조 5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용을 내는 거죠. 매출은 4조 5천억인데 비용이 6조 5천억. 매년 2조 원씩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 기업 가치는 1,500억 달러, 거의 200조 원에 달합니다. 수조 원씩 적자 보는 회사의 가치가 매출의 43배. 이게 정상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애저 AI 서비스 등 모든 것에 AI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연 매출에 기여하는 금액은 약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들은 600억 달러를 썼습니다. 매년 150억 달러씩 벌어도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대만 4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매출이 줄지 않고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와 검색 광고에 AI를 통합해서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쓴 돈은 500억 달러입니다. 본전 뽑으려면 3회 4번 진영 걸리죠. 심지어 구글의 AI 제미나이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무료입니다. 챗GPT와 경쟁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짜리 제품을 공짜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익 모델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 전략일 뿐입니다. 메타는 광고 타겟팅에 AI를 써서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했지만 메타 AI 어시스턴트 같은 신규 AI 제품의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쓰고 광고 효율 조금 높인 셈이죠. 아마존의 알렉사는 10년 넘게 AI 비서였지만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제품에 AI 기능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벌게 될까요? 자, 다 합쳐봅시다. 빅테크 기업들이 2년간 3천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이들 모두를 합친 AI 관련 신규 매출은 기껏해야 연간 100억에서 150억 달러 수준입니다. 3천억 달러를 쓰고 150억 달러를 번다. 지출 대비 수익 비율이 20대 1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술업계에서 20년은 강산이 두세 번은 바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쁩니다. AI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GPT-4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한 번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달러,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초기 훈련 비용이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추론 비용은 별도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오펀AI는 약 1센트에서 4센트, 우리 돈으로 13원에서 50원 정도의 비용을 씁니다. 이게 수십억 개의 질문으로 곱해지면 추론 비용으로만 연간 최대 50억 달러, 6조 5천억 원이 드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냐고요? 네, 엔비디아의 새 칩은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AI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GPT-5는 GPT-4보다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더 큰 모델은 더 많은 돈을 잡아먹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빨리 늘지 않으면 적자만 커지는 악순환에 더뎌 빠지는 거죠. 비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너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의 전력 소비는 이제 재앙 수준입니다. GPT-4를 한 번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전력량은 미국 5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딱 한 번 훈련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중간 규모의 AI 시설 하나가 작은 발전소 하나만큼의 전력을 계속해서 소비합니다. 빅테크들은 이런 시설을 수십 개씩 짓고 있죠.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 및 냉각 비용만 연간 7,500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즉 1,000억에서 2천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아르헨티나나 스웨덴 같은 나라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력망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 요소가 가장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년도 안 돼 6배가 뛰었고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가치는 AI 지출이 지금처럼 계속되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거 돈 안 되네, 투자 줄이자고 마음먹는 순간 엔비디아의 매출은 붕괴하고 주가도 함께 무너집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65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PER이 25배가 넘으면 고평가, 10배가 넘으면 버블 영역으로 봅니다. 65배는 그야말로 완벽함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아주 작은 실망, AI 칩 판매 둔화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둔화는 반드시 옵니다. 기업들이 수익도 못 내면서 매년 수천억 달러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2000년 닷컴 버블과의 유사점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1999년 인터넷 주식들은 폭발했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나스닥 지수는 5,000을 찍었고 그 후 폭락했습니다. 2002년 10월 지수는 1,100까지 떨어졌습니다. 78% 하락,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아마존, 구글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이 있었습니다. 죽은 기업들은 트래픽과 하이프만 있었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2024년의 AI는 1999년의 인터넷과 똑같아 보입니다. 엄청난 하이프,
거대한 기업 가치, 그리고 미미한 수익. 기술은 진짜지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버블은 언제, 어떻게 터질까요? 역사는 세 가지 신호를 말해줍니다. 첫째, 주요 기업의 실패. 2008년 리먼 브라더스처럼 상징적인 플레이어가 파산하면 공포가 전염됩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은 유명 AI 스타트업이 문을 닫는 순간이 바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 성장 정체. 투자자들이 약속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주식을 팝니다. 챗GPT 구독자 수가 정체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발표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셋째, 비용의 지속 불가능성. 기업들이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AI 칩 구매를 줄이면 엔비디아 매출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는 또 다른 지출 삭감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붕괴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고평가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고점 대비 50%에서 70% 하락, 900달러에서 3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조 달러의 시총이 사라지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도 20%에서 40% 정도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90%의 AI 스타트업들은 실패할 겁니다. 수십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 자금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AI가 엄청난 신규 수익원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의 사용 사례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이메일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짜는 AI 하나가 있으면 됐지 5개씩 구독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장은 결국 한두 명의 승자에게 통합될 겁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AGI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수십 년 뒤에나 올지 모르는 기술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주식에 투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금융조언이 아니라 제 분석입니다만 AI 주식은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으며 대규모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식을 고점에서 사셨다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폭락이 오면 빠르고 잔인할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AI 관련 자산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거품의 꼭대기를 정확히 맞추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끝까지 함께 추락하지도 마세요. 거품은 명백합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일 뿐입니다. 점진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챙기고 덜 투기적인 자산으로 재분배하며 기다리세요. 폭락이 오면 훌륭한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타임라인 예측은 이렇습니다. 2025년 AI 지출은 계속되지만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중반 주요 기업들이 AI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대규모 자산 상각이 시작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40에서 50% 하락해 있을 겁니다. 2027년 버블은 명백히 터지고 AI 스타트업들은 대량으로 파산합니다. 하이프는 환멸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8년이나 2029년쯤 AI 산업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진짜 비즈니스를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가치는 최고점의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10조 달러가 아니라 아마 2조 달러, 8조 달러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 버블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AI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우리 삶의 배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흥분의 대상이 아닌 그저 인프라로서 말이죠. 10조 달러가 투자되었지만 연간 신규 수익은 100억 달러 남짓.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비용은 너무 높고 수익은 너무 낮습니다. 주가는 완벽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블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만날 때 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붕괴는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붕괴가 오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후에 보게 되느냐일 뿐입니다.